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번 달의 첫 금요일 장을 저희가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고용보고서 결과가 워낙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강하게 전개가 된 것 같은데 분석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지 할 정도로 주시장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보고서가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간혹 쓰는 분 계신데요. 딱 그런 느낌으로 시장은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 지수가 그냥 손잡고 다 사상체육과 같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이 각각 0.7%, 0.4%, 0.8% 올라갔고요. 섹터별로는 빅테크들이 몰려있는 거죠. 소위 기술주들이 최고로 상승하면서 1.3%가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S&P 500이 무서운데요. 연속 사상가가 7일 연속 사상체육가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이니까 진짜 그때 안 태어나신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네. 1997년에 6월 7일 이후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최장기간 지금 연속으로 네, 오르고 있는 연속 거죠. 사상체육가가 이렇게 네네. 가는 거죠. 7일이니까 말이 7일이죠. 일주일을 하고 나도 이틀 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일 수로 보면, 그러니까 캘린더로 보면 그만큼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겠고요. 금년 들어서 사상체육가 횟수는 36번째를 기록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도 다시 한번 사상체육가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는 꽤 쉬었죠. 거의 2달을 쉬었습니다. 5월 7일 이후 그러니까 거의 2달 만에 사상체육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지난주에도 몇 차례 사상체육가를 기록하면서 22번째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한 주간만 보면요. 다우도 1.0% 올라갔고요. S&P 500도 1.7% 올라갔습니다. 나스닥도 1.9% 올라가면서 3대 지수가 쉼없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 주말까지의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굉장히 화려한 흐름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주요 종목들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시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결국은 누구나 다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저거 한 번쯤은 사봤던 주식 아니면은 저 주식이 지금 가격이 뭐 절대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살만한 가격 이런 가격이 네네. 있을 때 올라가면 진짜 이제 당혹스러운 거가 되겠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2.23%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네요. 우리나라 주식 보면 이제 주식 분할,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삼성전자 요즘 쉬워서 그렇죠. 삼성전자 올라가면 이제 약간 짜증나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주식, 이런 주식이 무서운 주식이죠. 알파벳도 주가 또 최고가까지 올라와서 2.3%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애기도 진짜 20개월만 되더라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건너뛰기를 누르는 세상이 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겁니다. 제가 말하면 다들 웃으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봤거든요. 진짜 22개월 된 제 조카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번스타인에서는 하반기 탑픽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애플도 최고가에 불과 3%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있고요. 아마존이 2.27%는 올라갔는데 이제 3,500달러 위에서 끝났거든요. 금년 들어는 최고가 마감이 되겠고요. 작년 9월 2일입니다. 작년 9월 2일 3,531달러를 마감해서 최고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날 이후로 지금 최고가로 지금 마감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장은 안 열리고 내일 열리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내려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수는 이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0.14% 올라간 채 마감됐습니다. 네, 예전에 레딧을 보다 보니까 이 팡에서 페이스북 F만 바꿔서 테슬라로 바꿔서 이 탕이라고 표현하는 재미있는 이용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탕 주식들 흐름이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봤고 빅테크 주들 말고 이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아이들 많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비자 먼저 준비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또 조금 5살만 돼도 아는 거거든요. 비자는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신부로 갈 때 엄마들이 뭐 내가 결제할 때 하겠다 다 쓰는 거거든요. 지금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최고가 올라가고 있고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락이죠.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미래가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는 가장 큰 회사가 블랙락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ETF 시장이 9조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3분의 1을 딱 누가 갖고 있냐면 블랙락이 갖고 한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회사입니다. 코스트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분은 있지만 한 번만 간 분은 없는 것이 코스트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도 또 최고가까지 가고 있겠고요. 하나 더 이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버진 갤럭틱이죠. 리차드 브랜슨이 이제 7월 11일 날 시험 비행에 자기도 탑승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치폴레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지만 뭐 미국이나 북미, 뭐 유럽에서 핫한 멕시칸 레스토랑이죠. UBS에서 1,700달러 목표 주가를 제외하게 역시 주가는 최고가를 갖고 갔습니다. 우버입니다. 2.2%가 올라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이 주가 상승의 반등의 어떤 기폭제가 된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장 특징주들 하나씩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금요일장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공개됐었던 고용보고서 결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볼게요.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시장 반응이 좋은 건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전망이 72만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5만 건의 신규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85만 건이라는 것은 어떤 전망치를 맞췄다는 것도 분명히 호재죠. 왜냐하면 최근 2달 동안에 어떤 전망치를 맞추지 못했는데 그때는 또 기억나시면 계시겠지만 전망치를 못 맞췄다고 해서 또 주가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전망치를 좋았다고 해서 올라갔을 정도니까 그만큼 시장은 냉정히 보면 호재건 악재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얘기하는 것들 모두 다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이제 85만 건이 이제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하나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72만 건인데 85만 건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5.6, 5.9는 실업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인데요. 5.6이 예상되는데 5.9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만약 이게 실업률이 툭 떨어졌으면 예상은 네.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이렇게 일자리도 늘어나고 실업률도 줄어드니까 연준에서 곧 뭔가 좀 테이퍼링이라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고용시장은 아직 불안하다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 연준에서 제롬 파월 예정 매번 얘기하는 경기를 이렇게 좋지만 아직은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고용이 완벽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걸리다는 그런 해석을 보여주는 이해하는데 충분한 수치가 이제 2개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전월 대비 어떤 임금 그리고 전년 대비 임금 상황인데 이것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해서 1승 1패 1무 정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너무 좋지도 않고 또 너무 나쁘지도 않은 그래서 그게 바로 골드락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자리가 어디서 많이 늘고 줄어드냐는 것인데요. 미국은 항상 결국 서비스가 전체 GDP에서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많이 나는 거가 우리로 말로 보면 익숙하지 않지만 레저 및 이제 접객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는 허스피탈리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레저 및 접객 업종이 34만 3천 건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네.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버먼트, 그러니까 정부 쪽인데 이거는 일시적인 고용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그래서 18만 8천 건이 늘어났고요. 그 밖에 리테일이라든가 홀셀 이런 것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번 달에도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파이낸셜, 금융 쪽에서도 지금 보면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쪽에도 사람이 워낙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 월가의 네. 시각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에드워드 존스라는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 고용 시장이 견조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연준의 이런 것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딱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을 하거나 어떤 금리에 대한 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내거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크지 않게 하는 딱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여기서도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가 계속 또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또 불식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실업률의 상승은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그 다음 말이 그냥 그 제롬 파월이 늘 쓰는 말인데 아직도 완전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그리고 너무 섣부른 어떤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 크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용보고서 안에서 이제 그 지표가 약간 엇갈리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는 노동시장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한편 실업률은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악재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좋게 해석이 된 이유가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겠구나라고 시장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미국의 현재 분위기 좀 살펴볼게요. 지금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의 비행기 승객 수가 처음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여행 수요가 이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하고 금요일 날 이제 화상으로 연결할 때 보면 그만큼 드라이빙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행기 전체 국내 수요는 아직까지 조금 모자라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결과치는 딴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TSA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공항에서 지나가면 마지막으로 검문이라고 표현할까 이제 엑스레이 찍고 나서 통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미국도요. 그 포인트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국내에서 국제에서 다 포함되는 건데 그걸 갖고 이제 매일매일 지켜야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TSA라고 치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일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통과 여객 수가 뭐 작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19년이 중요한데 2019년 같은 날 대비 처음으로 지금 숫자가 넘어섰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9년 7월 1일 날 214만 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 7월 2일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틀까지 통계가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요. 그게 다 넘어섰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은 208만 8천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여행에 파생된 다양한 수요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관련돼서 하면 여행에 관련된 건 수많은 어떤 소비가 늘어날 텐데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뭐 놀자 관련 PEJ라는 ETF도 있겠고요. 그보다는 먹고 마시는 거에 좀 집중된 PBJ 같은 ETF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냥 그거 보시면 되겠고 또 아니면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XRT 같은 어떤 소비 관련 ETF, 소매 관련 ETF인데 참고적으로 이 XRT 같은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그 돈도 늘어나고 그 주가도 많이 꽤 올랐던 상위 한 30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테마가 아니라 섹터로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ETF를 소개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제 내일 7월 5일 월요일이 미국이 대체 휴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 미국장이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은 한 주간의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